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에서 아마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한 컨셉은 제가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 이 코드는 가져다가 한 번씩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하실 때는 커널을 리스타트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행시키시면서 무슨 의미, 이 함수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쭉 실행을 시켜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실제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텐서플로우에서는 안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해서 그 러닝이라는 것들을 하는지를 한번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조금 더 도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니어 리그레이션 쪽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데이터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예를 들어 뭐 점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고, 그거에 이게 정답입니다. 레이블인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영어나 수학 점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있는데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는데,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이렇게 맞던 사람, 또는 뭐 수학 점수, 국어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받았는데, 그랬을 때 생뚱맞게 예를 들어 뭐 다른 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점수로 할까요? 뭐 토익 점수를 얼마나 맞을까를 이 데이터를 쫙 놓고 한번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는 좀 편할 겁니다. 뒤쪽에. 그랬을 때 일단 데이터와 이 정답 레이블이 있으니까 얘를 슬라이싱해서 가지고 오고 있죠. 이거는 앞쪽에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해서 가지고 오면 보면 데이터는 5,2짜리죠. 그래서 안쪽에 2개짜리가 있고 그런 다발이 5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피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리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항목들인 거죠. 항목일 때 이 항목은 2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차원 데이터인 겁니다. 2차원 데이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2차원 데이터가 5개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앞쪽에 그 데이터의 개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개가 있는 거고, 답도 답은 1개죠. 답은 1개인데 그 데이터의 개수는 5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고,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데이터를 살짝 분석을 해보면 그 에런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쪽에서 제가 계속 결국은 이거에다가 앞에 W가 뭐 집어넣고 이걸 더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게 보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이 여러 가지 보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리냐면,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고, 이 더하기와 단순한 더하기 앞에다 뭔가를 W를 곱해주고 그걸 더하고 이걸 합했는데 이게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드려서 그걸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더했다는 거는 그냥 기하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L1 놈, L2 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여기와 여기 사이에 두 사이에 거리를 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재는데 두 가지 방법이, 그게 L1 놈과 L2 놈인데, 놈의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걸 그래서 뭐 맨하탄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식, 무슨 뭐를 계산하는 방식, 이름도 또 다르게 또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뭐냐면 L2 놈이에요. L2 놈. 그리고 L1 놈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내가 현재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죠? 직선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죠.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법 가려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나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이 보면 벡터 성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쪽 벡터 하나, 이쪽 벡터 하나,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벡터 하나, 위로 올라가는 벡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 계산하나 이렇게 가는 걸 계산하나 어쨌든 거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에런놈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리.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가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는 게 에런놈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L2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그죠?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래서 이거는 루트 씌워서 계산하는,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데이터 앞에다가 뭔가를 곱해줘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한 가지 입장인 거예요. 보는 관점은 거리를 계산해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단맛과 쓴맛이 들어오는데 단맛으로 얼마만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맛 쪽으로 1만큼 가는 경우가 있고, 쓴맛 쪽으로 만약에 2만큼 가는 거리, 이거는 느낌을 그 앞쪽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셀로 생각하면 액션 포텐셜 얘기 제가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앞쪽에서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제가 파고들면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그냥 거리의 어떤 그 느낌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느낌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쪽 거리로 들어온 것과 이쪽 거리로 들어온 것이, 그러면 사과, 딸기, 배, 여러 개의 과일과 뭐 약들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놓고 이 데이터를 다 섞은 다음에 이건 맛있는 것, 맛없는 것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피처들의 거리를 가지고 거리를 지지고 볶아서 더하기 빼기 해서 이 두 개를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앞쪽 제가 영상에서 그게 왜 분리가 되는지는 제가 함수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개념에서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를 그냥 에런놈을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두 개 사이에. 그래서 에런놈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그냥 단순히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더한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SNS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REG 플롯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안쪽에다 데이터를 막 찍어놓고 앞쪽에서 했던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실제로 왜 W 값이나 이거를 뭐 미분하고 뭐 그래프 그리고 막 W 값 연산하고 B 값 연산해가지고 이렇게 최적의 값을 찾아내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SNS에서 이 그래프가. 그래서 데이터를 이 값을 넣고 한번 찍어보면, 이게 둘 사이에 단지 덧셈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이에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판단이 되지죠. 이렇게 보면 약간 리니어 리그레션의 라인에 전부 다 붙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기는 하구나 라고 판단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써서 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사실은 앞쪽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가지고도 이 도메인은 문제가 풀리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거를 안 되시면 앞쪽 영상을 보시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자, 이거를 하려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것 중에, 이걸 이해하기 위한 것 중에 요 하나 단계만 요거를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쪽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봐보세요. X 값이 필요하죠. 최초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X 값이 필요하고, 그럼 W 값도 필요하고, 그죠? 얘는 근데 대신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B도 필요하고, B는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죠. 학습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러면 틀려졌을 때는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주는데, 이거는 제가 앞쪽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코스트 함수가 필요하죠. 그죠?
이 서메이션은 얘를 가지고 갈 거고요. 그죠? 하이퍼테시스 가지고 갈 거고, 코스트 펑션이 필요하고, 코스트 펑션을 미분해야지 백프로포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이 데이터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x와 y를 만듭니다. x와 y는 주어지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이거 텐서플로우의 변수명들이랑 텐서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시면 앞쪽 동영상을 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플레이스 홀더로 만들었어요. 플레이스 홀더고 쉐입, 이게 중요합니다. 쉐입은 넌의 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쪽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계속 다운받아서 실제로 실행해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 내부의 데이터는 2개라는 겁니다. 2개고 그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잖아요. 5개를 넣어서 학습할 수도 있고 10개를 넣어서 학습할 수도 있으니까 텐서플로우에서는 none이라고 적고요. num파이에서는 -1을 적으면 되죠. 나는 모르겠다. 몇 개나 들어올지. 예,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none이라고 적고 2라고 적어준 거고요. 그죠? x값은. y값은 none의 1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 2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요게 맞아야 되고, 요 형식은 뭐와 맞아야 되느냐 하면 얘와 맞아야 됩니다. 요것과.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와 레이블이 준비가 됐는데 5,2, 5,1 그랬을 때 이 앞은 모르겠다. none을 했기 때문에 이 최소한 2하고 1은 맞아야 되죠. 이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2개, 피처는 2개짜리에 답은 1개짜리인 학습을 하고 싶다 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2와 1은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와 B가 필요하죠. W는 대신, 근데 이 W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은 학습이 돼야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W 같은 경우는 베리어블, B도 베리어블로 만들었죠. 왜 베리어블을 만든 건지는 앞에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했을 때 이 형식이 중요합니다. W 값은 2,1이죠. 그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2개인 거고 각각 데이터마다 데이터가 2개인 거 각각 데이터마다 한 개의 W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이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각각 W에 계산했을 때 거기에는 한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인 겁니다. B 값이 한 개씩 필요한 거죠. 한 개씩. 그죠? 그리고 한 줄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때 여기에 W가 2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W 곱하기 73, W1 곱하기 73, W2 곱하기 80 이 2개를 더한 다음에 이거 플러스 B 바이어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2,1 얘는 1이 되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텐서플로우 안에다가 준비를 하면 얘가 뭐로 그려질까요? 그래프에 동그라미로 그려지겠죠. 일단 그냥 그래프가 떡떡떡떡 그려진 겁니다. 이게 연관관계는 지금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하이퍼테시스라고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무슨 함수냐면 결국은 시그마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인풋 펑션이잖아요. 인풋 펑션이고 뒤로 거의 다 이거 씁니다. 이겁니다. 그냥 결국은 왜 이걸 쓰는지는 앞쪽 영상에서 했으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는 W 곱하기 X 곱하기 W의 매트릭스 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곱을 해주면 안 되고 텐서플로어의 넘파이처럼 매트릭스 곱이 있습니다. 그게 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고요. 그렇게 해서 매트릭스 곱을 해주고 그거에 플러스 B를 해주라는 이 함수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거는 이제 따로 그래프 이 라인이 지금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여기 얘도 그냥 떡하니 그냥 동그라미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랬을 때 여기 로스 값은 뭐냐?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럼 이걸 가지고 백프로포게이션으로 계속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함수는 뭐냐? 지금 앞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을 지금 텐서플로우로 프로그램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스 값으로 보면 reduce mean이라 그래서 얘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n분의 1로 이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reduce mean이라는 함수가 텐서플로우에서는 그 기능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스퀘어 하면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테시스랑 빼기 y 플러스 b를 이제 제곱을 해줘라 인 거고, 그것은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얘죠. 얘. 그죠? 코스트 펑션. 요거는 시스템이 계산하는 값 빼기 y 정답을 제곱해서 평균 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플러스 B가 시스템이 계산하는 값 빼기 Y. 그냥 이거를 그냥 풀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다르게 이렇게 써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이거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적은 거였고, 그러면 이렇게 적었을 때 이 뒤로 넘어오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되는데 그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게 옵티마이저라는 거고, 옵티마이저는 어디에 있느냐면 텐서플로우의 트레인이라는 것 안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GD라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줄여서 GD라고도 얘기하는데, GD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것이고, 그럼 이 GD 옵티마이저가 옵티마이저에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그럼 얘가 해주는 일은 어떤 함수를 주면 그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지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러닝 레이트만큼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것들을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 놓은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한테는 뭐를 줘야 될까요? 내가 볼 때 이게 데이터가 맞다 틀리다는 이 함수 가지고 나는 계산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로스 함수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로스 함수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이죠. 코스트 펑션.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을 집어넣어줘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를 이용한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이 함수 안에 W와 X, 이 함수를 이용해서 W와 X, Y, B, 로스 함수까지 전부 다 묶어주죠. 이 세 가지가 그래프를 이제 이 세 라인을 통해서 텐서플로우의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라인들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라인들을 그려 놓은 거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라인을 가지고 이제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션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즈 한번 실행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텐서플로우는 그래프 컴퓨테이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하면 그려진 거고, 얘를 실행시키려면 세션에서 런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init 함수도 한번 런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런을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러닝을 시켜줄 때는 보시면 세션 런 할 때 이것도 앞쪽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로스 값이랑 하이포테시스랑 옵티마이저 얘네들을 하라는 건데, 결국은 얘네들을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 줄 때는 feed dict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플레이스 홀더에다 데이터를 이렇게 밀어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데이터와 레이블이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뒤쪽에 배치 쪽을, 어차피 이거는 텐서플로우 2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를 하실 때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 데이터는 뭐냐면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이 행렬 전체예요. 이거 전체예요. 여기서 나오는 5,2짜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서 그게 한 번 계산되는 거고, 레이블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데이터가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서 행렬로 계산되어서 실제로 이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앞쪽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요 라인이 러닝하는 라인입니다. 러닝하는 라인이고, 이 라인을 한 번 하면 W 값이 하나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번에 계산하면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조금 더 진보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계산이 되는 거고, 그 계산을 301 한 번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301번을 계속 뺑글뺑글 돌리라는 얘기고, 학습을 시키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내가 그 학습 때는 중간 과정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게 프로테이지 연산이니까 10마다 매 10번마다 매 10번 회차마다 여기에 로스 값이랑 하이포테시스 계산된 그 결과값을 내가 한번 보자라고 프린트를 해서 보자라고 하면, 실행을 시키면 이제 러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러닝이 되는,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러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러닝이 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답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52, 185가 나와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W 값이 랜덤하게 막 들어갔기 때문에 10, 15라고 하는 거죠.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가 이만큼이라는 얘기고, 로스 값은 이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로스 펑션에 의해서 계산된 거죠. 그러면 다음 스텝에서는 로스 값이 더 줄죠. 주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줄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151, 174
정답은 152에 185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발전하는 게 보이실 거고, 최종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156, 181, 그리고 로스 값은 9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요런 데이터가 나왔다 인 거고, 얘를 그럼 이렇게 러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얘를 실행시켜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 위에 들어있던 게 SRC 데이터, 원본 데이터 러닝한 게 이 데이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얘네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최종적으로 학습된 거는 156 비슷하게 학습이 됐어요. 그죠? 비슷하게 학습이 되었으니 만약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이게 수학 점수, 얘가 사회 과학 점수 이렇게 했어요. 그럼 70점과 90점 점수를 받은 사람은 토플 점수 몇 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걔는 한 166점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프리딕션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한 프리딕션을 한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러닝하는 코드는 아주 단순하죠. 아마 보시면 얘는 받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니다. 이게 러닝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이제 받아서 보시면 실제 이거를 이 코드를 안에 들어있는 이 파라미터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이 긴 과정을 거쳐온 거지, 그것만 이해가 되고 나면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텐서플로우가 거의 다 해줍니다. 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